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바닷물이 주택가를 위협하고 이슬람 사원은 이미 잠겼습니다. This meaningful gathering where we will suggest ways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and protect local communities that are prone to climate-related risks. 태풍을 걱정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수조에서 실험을 통해서 100년, 1000년, 만년짜리 포도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해상도시 계획을 보면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 에드벌룬만 띄워놓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새 의원님. 네, 우선은 UN 해비타트에서는 매년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면서 앞으로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본 주제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문제로 이제 정주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토양들이 이제 잠기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타파하거나 해상 자원에 좀 용이한 수급을 위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2019년에 그 라운드 테이블을 한 번 더 거치게 되었고, 네네. 거기에 부산이 이해관계자로 들어가고 오션익스라는 회사와 이제 협약을 21년에 완성을 하면서 부산에 이 해상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 해상도시 시범 모델을 건설하겠다라는 네네.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부유식 모듈을 만들면서 약 6만 제곱미터에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게 되면 사업비는 7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의 역할과 그 민간의 역할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 자금 동원력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할 지점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2028년까지 완공이고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완공한다. 무슨 말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부유식으로 건물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총 3동을 만들 건데 5층짜리 부유식 건물을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 바다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에 플로팅으로 딱 띄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동을 먼저 28년까지 띄우는 것이 목표고요. 네. 그리고 엑스포가 우리가 30년에 하잖아요. 그 전까지 마지막 2동을 다 건립을 해가지고 총 3동을 우리 북항에다가 멋있게 제시하겠다라는 게 오션익스와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해상도시 여기에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7천억이 넘을 규모로 7천억. 지금 집계가 네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션익스는 단 한 번도 이 해상도시에 대한 그 기술이 검증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면서 그냥 컨셉을 던질 때 함께 참석을 했었던 기업이고 단 한 번도 검증된 기술로 실적이 나온 바가 없는 곳입니다. 국내 기업이나 국내 스타트업에 지자체나 정부가 수주를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과 이렇게 협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먼저 예산은 7,200억 원 정도 드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일절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업비는 모두 오션익스 측에서 충당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부산시는 부지 제공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만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가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처럼 왜곡돼서 전달되면 안 된다. 네네.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책임이 일절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안전의 문제가 좀 직결이 되는 네네. 곳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고 과장된 홍보를 하지 않을 책임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이러한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잖아도 그 다음 달에 유엔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남아있는 과정이 뭔지도 좀 설명을 두 분이 해주시죠.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부산의 그 지리적인 조건이 과연 이 해상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의 구체적인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네네. 기업에 대한 검증은 별도의 영역입니다. 네네. 그냥 이 부산이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별도의 내용이고요. 이제 타당성 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랑 우리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착공 예정이니까 이제 앞으로 3, 4년 정도 탄탄하게 추진 전략을 세울 계획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시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거예요. 도전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실패했을 때 낭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고 혜택은 우리 부산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리고 그 도전을 함께 박수치며 지켜봐주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록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오션익스가 몇 년도부터 이 논의를 같이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저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행정력 말씀하셨는데 행정 인력이 조금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가 저 세동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몰디브가 이 수중도시, 수상도시죠. 네. 수상도시 2만 동을 건설해서 엄청난 관광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현 가능성 100%를 어떻게 확신하시죠? 의원님 100%는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죠. 저희가 더 나은 미래 부산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자꾸 도전할 하지 만한 말고 가치의 그럼 뭘 기업, 할까요? 오션익스가 그러면 뭘 할래요?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하실래요? 오션익스의 뭐 할까요? 기업에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아니 계십니까? 의원님 뭐 할래요? 오션익스의 전문성을 묻는 아니 겁니다. 의원님가 부산 미래를 위해서 뭐 하실 건데 이거 알고 안 하면 계시는 뭐 하실래요? 부분을 알고 있는지 보세요. 여쭤보는 무조건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오션익스의 진영 기업이 논리에 몇 그냥 명인지도 매몰되신 모르지 거고 않으십니까? 저는 조금 회의록도 더 안 읽어보시고 오션익스 비판하실 기업에 때는 대안을 대해서도 좀 알지 주셨으면 못하시면서 좋겠다는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의원님 그렇게 비유하시는 회의록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이번 콘퍼런스 회의록 읽어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회의록으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오션익스 부산시 기업에 회의록 다 대한 보셨어요? 실적을 물어보는 부산시 회의록 겁니다. 다 보셨어요? 오션익스 이번에 기업 몇 벤치마킹 가서 하신 거 명입니까? 다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토론하시면 안 되는 자, 거고요. 두 분. 네. 아마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도 우리 부산을 위한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아마 두 분이 토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